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다이어트에 대한 열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2회에서도 메인 질문 3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예뻐지려다 늙어버렸다. 네. 두 번째, 다이어트 하다가 늙어버리죠. 네. 두 번째는 네.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은 다이어트에 디톡스가 필수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다이어트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디톡스를 꼭 병행을 해야 하나? 이런 좀 궁금점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질문 뭐죠? 네. 세 번째는 운동보다 시술? 네. 운동 다들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막 항상 더 그게 피로실 때. 싸움이네. 맞죠. 운동을 할까 말까. 사실 저는 방송국 다니는데도 밥 먹고 한 5분, 10분 꼭 걷거든요. 근데 그것만 와. 해도 되게 걷는 거 좋아하시네요. 다들 이러면서 안 걸으세요. 진짜 그래서 날씬한가 봐요. 아니 근데 저는 걸어야 소화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예뻐지려다 늙어버렸다. 네. 다이어트를 하다가 많이들 이렇게 처지죠. 피부 노화가 네, 오잖아요. 흘러내려. 분명히 살 빠지고 막 근육이 쫙 생겼는데 얼굴이 여기가 막 팔자주름이랑 이렇게 막 처진 경우를 적지 않게 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거를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이제 연령별인데요. 아, 네. 갑자기 풍선이 쫙 이렇게 팽팽했다가 바람 쭉 빠지면 어떻게 돼? 칙칙칙 이렇게 해지잖아요. 근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필요한 영양의 섭취는 모두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결국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연령별로 모두 그렇게 했을 때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만들어내는 영양이 또는 이제 보충해야 되는 영양의 값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주름의 노화에 대한 부분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겠죠.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살 빠지면 이렇게 쭉 빠서 예쁘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들어서 살이 빠지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 살이 빠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데가 꺼지고 조금 괜찮고 좀 놔둬야 될 부분부터 살이 찌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은 조금 놔두고 또 볼도 조금 놔두고 맞아요. 싶은데 맞아요, 가슴도 진짜. 줄어들고 볼은 쏙 너무 들어가며 슬프다. 배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빠진 후에 맨 마지막에 배가 빠진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두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행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노화가 더 빨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조금 주면서 그리고 다이어트를 조금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 좀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너무 무분별하게 막 다이어트를 해서 네. 이거 해결 방법이 몰라서 오시는 고객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죠? 실제로는 다이어트가 너무 잘 돼도 고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 빼는 거를 오시면은 무조건 5kg, 10kg를 빼야 되는 강박관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정말 인체에 큰 무리가 없는 다이어트 하면 뭐 일주일에 한 0.5kg씩만 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10주 팔고 오셨다가 다 돌아가죠, 그죠? 그 정도 뺄 바에는 한 달에 빼봐야 1, 2kg인데 사실은 그 이상을 빼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피부 탄력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이것도 뭐 뒤에 그런 뭐 시술 얘기도 나오겠지만 먼저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층에 우리가 필요한 성분들 중에 예를 들어 뭐 콜라겐 같은 경우도 이 콜라겐이 한 1%씩 줄어든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피부 탄력을 주는 성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만큼 또 보충하려는 노력, 또 이런 대사를 계속 좀 잘 유지하려는 노력, 그리고 또 우리 보습도 많이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진다. 보호막이 얇아지니까.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뭐 약물도 워낙 주사 약물도 많고 먹는 콜라겐도 많고 요즘에는 얼마나 풍부하게 많아져 있어요. 근데 일절뚝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섭취하면서 뺄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셔야 그래야 훌륭한 다이어트가 되지 않나 그럼 싶어요. 다이어트로 인해서 피부가 노화가 되면 시술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원장님? 그러니까
시술과 관리가 같이 그러니까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시술과 관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 하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리 몸은 얼마나 여러 가지 것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합체 모양이 되어졌는데 꼭 단일로 뭔가 하나만 하면 되나요? 시술, 그러니까 바깥에서 뭔가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해야 하고 먹는 것도 해야 하고 또 운동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병원에서 하는 시술도 이제 우리 노화라든지 피부 탄력에 대한 거를 정말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광 주사 아시잖아요. 물광 주사. 네네네. 물광 주사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이 성분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걸 채워넣는 주사를 넣어준 게 물광 주사다.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반질반질 탄력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주름이라든지 근막질이 처지니까 이거를 타이트하게 열을 가하든 고주파라든 이런 걸 통해서 신부열을 가해서 탄력을 주는 거, 이게 고주파 관리라든 여러 그 타이트닝 장비들이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불필요하게 이제 이렇게 떡살이나 아니면 팔자주름 있을 때도 이 라인 쪽으로 이제 지방이 있거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골고루 있으면 좋은데 얘가 자기 위치에 가 있지 않고 엉뚱한 위치에 가 있어서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장비들이 있고 약물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함께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예뻐지고 안정적이면서 살을 뺄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손이랑 목도 노화가 온다는데 손이랑 목에 노화가 오나요? 네? 아니 이렇게 어린 분들 하시는 질문을 저 손 감춰야 되나요? 아니 효주 씨도? 저 사실 저는 젊은데? 나이 대비 조금 손이 예쁘지가 않아요. 주름이 조금 좀 빨리 온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손이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하세요. 핸드크림을 좀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표시나는 부분이 이제 목하고 목도 제가 사실 고민이 손이에요. 많아요. 근데 목도 주름이 있는 네. 부분이 베개의 이유도 있고요. 우리 생활 습관이 그래요. 네.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하니까 목은 이제 일자로 빠져 있는 상태로 이 뒷부분은 튀어 올라오고 어깨는 맞아요, 이제 높아져 맞아요. 버리고 자라목 되고 앞부분은 계속 주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목주름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저 그래서 지하철에서 핸드폰 이렇게 하고 가요. 저는 진짜 하고 막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로 엄청 노력하시고. 졸 때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졸잖아요. 저는 약간 이러고 자요. 와, 진짜 보기는 안 좋네.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내 목주름 위해서 철판 깔자 이러고 약간 이러고 자요. 근데 이제까지 이렇게 쭉 보면 네. 우리 그 자연민 효주 씨는 정말 자기 관리 너무 잘해요. 아주 깨알같이 네. 아주 이렇게 티나지 않게 평소에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막 과한 관리나 열심히 막 하는 관리는 안 하는데 사소한 관리들은 그래도 뭐 세수하고 수건을 안 쓴다든지 아니면 뭐 네, 막 이런 식으로 좀 평상시 음식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그래서 관리하시는 거군요. 그래도 아무튼 조금 이렇게 편한 관리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기능적으로 원래부터 또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네. 생활 습관 속에서 또 네. 주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게 그럴 것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의비 씨처럼. 네, 저는 손에 손이 노화가 아주 그냥 온다는 게 고우시네요. 저는 그런 핸드크림도 안 바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 중에 네. 우리 언니들이 피부가 원래 타고난 피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 피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 자기 관리 잘 안 해요. 굉장히 네. 계속 좋을 줄 아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처럼 별로 안 좋고 좀 까맸던 사람은 엄청 노력해요. 아니 문반장님 피부가 안 좋았었어요. 그랬었어요. 지금 정말 좋으신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했더니 지금 현재 나이가 들어서 평가를 해보면 제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막 다들 난리예요. 맨날 미팅 할 때마다 저희가 막 "헉, 피부 이번에 뭐 하신 거예요? 장난 이러면서 아니세요 이번에 너무 막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이 노화의 방지라고 하는 거는 젊었을 때, 예뻤을 때 계속 꾸준히 관리해주면 그게 노화를 방지하는 열쇠예요. 근데 계속 좋을 줄 아는 거죠. 근데 안 좋은 사람은 계속 노력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평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해야겠네요. 네, 네. 진짜 좋을 때. 노력하겠어요. 네. 좋을 때 노력. 노력해야겠네요. 안티에이징이라는 거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이래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에이즈락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원장님? 그렇죠. 실제로 여기도 진짜 손하고 목주름 얘기하는 이유가 이 주름들이 제일 해결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요. 바꿔 얘기하면 병원 가면 돈이 제일 많이 든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네. 돼요. 물론 주사도 사실은 있고요. 주름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물론 요즘에는 너무 좋은 약물도 많고 장비도 많고 해서 굉장히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지 않아서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나이는 계속 먹을 테니 계속 관리하세요. 어머니들도 이제 장갑 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 쓰시거나 이럴 때 나는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해. 그럼 그거에 대한 값은 결과는 노화로 옵니다. 평소 때 관리를 한다는 거는 장갑도 끼시고 그리고 끼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손 씻으시고 또 바르시고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결과값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머니들 관리하세요. 괜찮으실 때.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관리를, 또 젊은 분들도 그럼요. 방심하지 말고 관리를 하고 다이어트 할 때도 영양소를 충분히 채우면서, 그리고 유독 내가 최상의 결과를 내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필요한 영양소나 그런 방법들을 나에게 필요한 네, 것으로. 충분히 조언을 받은 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뭐죠? 네. 다이어트에는 디톡스가 필수다. 네, 다이어트만 하는 것도 힘든데. 그쵸. 디톡스를 하다가 내 영양소까지 배출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 게 궁금했어요? 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도 해요. 이게 진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아까워요. 아까운 것보다 약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해왔던 영양소들이 혹시 디톡스로 다 나가버릴까봐 그러네. 진짜 너무 이런- 빼내다 보면. 네. 걱정도 되더라고요. 원장님, 그 빠지는 것도 좋은 것만 빠지면 안 되고 나쁜 것만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문을 닫아주거나 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거는 좀 지키고 싶고 이렇게 좋은 건 지키고 싶고 나쁜 거는 좀 개방하고 싶은 사람이 욕심이 다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아, 일단은 어려워요. 디톡스를 어디까지 볼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디톡스라는 게 사실은 뭘 비운다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장을 뭐 적극적으로 비우려는 뭐 관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대사를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간에서 많이 이제 대사를 하니까 여기에도 온갖 영양소라든지 아미노산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과정도 디톡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해야 되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디톡스 하면은 대부분 이제 비워주는 방법을 생각하니까 그럴 때는 물론 빠져나갈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그런 것도 신경 이제 피부 디톡스도 있다고 예전에도 한번 맞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네네. 그래도 술 냄새가 난다. 네, 피부에 이렇게 가스 네, 배출이 된다고 네. 하셨었죠. 구멍구멍마다 사실은 다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럼 결국은 피부도 가스 배출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오픈해 줘야 되는데, 남자의 어떤 그 땀으로 배출하는 그 디톡스와 가스 배출의 디톡스와 여자의 가스 배출하는 디톡스가 조금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사우나 가서 이제 뜨거운데 이렇게 쫙 땀 빼고 이렇게 좋을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체질에 따라서는 여자들은 오히려 그 훈증을 해서 안을 조금 데펴서 이 안으로부터 따뜻해서 바깥으로 땀을 배출하는 것이 훨씬 여자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배가 차거나 냉하거나 이럴 때 우리 여성 전용 가면 이렇게 훈증하는 네, 거 봤어요. 있잖아요. 어머니들 예, 또는 앉아있어서. 원적외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네.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조금 따뜻하게 데워져서 배를 좀 따뜻하게 데펴져서 온도가 안쪽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바깥으로 땀을 배출하는 것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나쁜 노폐물들만 비워지고 영양소는 조금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가 수분을 지켜야 하는데 바깥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발열이 돼서 땀이 나오는 것과 안을 데펴서 바깥으로 땀을 배출하는 것과는 땀의 종류가 물론 다르겠죠. 그리고 가스 배출도 다르겠죠. 그러면 몸이 개운해져요. 몸이 데펴졌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 바깥으로 이제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피부를 통해서 경피 흡수를 통해서 제품을 발랐을 때 우리가 이제 아로마 같은 거를 그렇게 쓰는데요. 이제 나의 향기, 향취라고 하는 이 향기가 있고 이제 가스 배출하는 그 냄새가 있단 말이죠. 그때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모공을 열어서 가스 배출을 하면 아까 알코올 냄새 나듯이 네. 이제 나오는 가스와 이 향기가 결합이 돼서 가스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를 일부러 케어를 통해서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것도 나에게 맞는 걸로 좀 선택을 해야겠죠. 향기도 나에게 맞는 걸로 써야 될 것이고 또 뭐든지 나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근데 좋겠죠. 이렇게 물론 좋은 방법으로 디톡스를 해도 좋은데 약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도 많이 최근에 디톡스를 맞아. 하시잖아요.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간헐적 네. 단식이. 근데 이왕 간헐적 단식을 할 거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으면서 하자 해서 인스턴트 피자, 치킨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하루 치킨 2조각 이런 식으로 혹시 간헐적 다이어트를 해서 디톡스를 하면은 그러면 좀 어떤지. 원장님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쭉 굶겨서 네.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좀 소화를 돕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근데 막 피자 먹고 막 한꺼번에 막 그런 거 왕창 이거는 피자에 샐러드까지 하자. 네, 이런 식으로 나름 영양소를 생각해서 야채를 함께 그래서 야채 곁들였다. 같이. 삼겹살 먹을 때 상추도 많이 싸 상추를 먹었다. 싸서. 이런 식으로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게 이건 진짜 많이들 고민하는 거죠. 그죠? 네. 그쵸. 뭐 저탄고지 하듯이 다이어트 유행인 것 같아요. 이런 다이어트들이 기존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요새에서 간헐적 단식하면 종류도 되게 많아요. 네. 뭐 16대 8이다, 5대 2다 이런 거 아세요? 네,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16대 8이라면은 8시간 안에 뭐 삼시세끼를 먹는 걸 딱 먹고 16시간을 금식시킨다. 뭐 이런 것들. 5대 2라면은 예를 들어서 닷새 동안은 뭐 그럭저럭 먹으면서 이틀은 안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도 방법이 많은데 뭐 그러면서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데 이 간헐적 단식이 그 굶는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게 그쵸. 이게 굶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 제일 축이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인슐린이라는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당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 지방 조직 안에 이런 칼로리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줄여주면 이 지방이라든지 세포에서 끄집어내는 작용을 당을 먼저 쓰고 그 먹는 것들이 쌓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유도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동안에도 단식은 칼로리를 잘 조절하는 칼로리를 조절하는 단식하고 간헐적 단식하고 어떤 게 더 다이어트 효과가 좋을까요? 간헐적 단식이요. 아, 요새 또 유행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논문을 진짜 아주 수십 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 데이터들 연구 분석을 해봤더니 간헐적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 시기법이나 그게 그놈이 그놈이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생기는 게요. 그 논문을 보면은 대신에 보니까 칼로리를 맨날 이렇게 줄여서 조절해서 먹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 수능도라 그러잖아요. 이런 다이어트법을 정말 뭐 정해진 기간 동안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데 탈락하는 율이 간헐적 단식이 훨씬 더 적더라. 그러니까 적응성은 간헐적 단식이 더 좋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 보셔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결국은 다이어트든 아니면 디톡스든 두 가지 다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입으로 먹는 한
디톡스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면 디톡스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할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평생을 살면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질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 디톡스하고 또 살고 또 디톡스하고 또 살고 이게 습관처럼 사실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특히. 어렵네요. 평생. 그걸 장기전이니까 네. 그 뭔가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물론 이제 많이 살이 쪘거나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집중적인 치료를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마른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그런 개념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시작을 하면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일인데 일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자는 거죠. 장기전이니까. 장기전으로 쉽게 가려면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식단으로 좀 해도 괜찮다는. 점점 물론 이제 네. 전체적인 칼로리는 어느 정도 조절은 그쵸, 좀 하시는 그쵸, 게 예.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율적으로 따져서는 어쨌든 탄수화물 좀 줄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고 아까처럼 먹는 시간대를 또 이렇게 이 16대 8이라면 처음부터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12대 12, 12시간 안에 먹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조절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 찾는 게 좋겠죠. 결국은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게 계속 좋다 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엔 진단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답이 항상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예요. 나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또 무엇일지. 또 다음 질문에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죠.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운동보다 시술. 운동이 힘든 사람은 시술 위주로 혹시 다이어트가 가능한가요? 시술 위주. 운동을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런 사람이 희망적인 질문이에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질문이 참 재밌어요. 뭔가 힘들이지 않고 그냥 편히 하고 싶은 네, 그 모두의 젊은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 그러니까요. 거저먹고 싶은 마음. 맞죠. 그러니까 네. 살찌는 거예요. 아, 네. 네. 물론 있지요.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집중 치료를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질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시술만으로도 살을 빼고 싶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캐피테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셀라이트 이제 땅땅하게 얼어 있는 걸 탁 깨서 그걸 딱 분리시켜서 이제 고주파 RF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다림질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지방분해 주사 같은 거 나서 딱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집중적인 케어도 그것도 곧 나에게 맞는 거를 선택해야 되니까 오늘 전문가를 좀 찾아가야겠죠. 원장님,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병원에 많이 찾아오면 지방분해 주사도 맞고 또 시술도 받고 많이 다이어트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셔서 이제 해독 주사도 같이 해서 소변 배출도 용이하게 하고 또 뭐 잘 붓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치명적으로 이제 계속 붓다 살찌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증상별로 해서 원장님 또 프로그램 짜주시잖아요. 네,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게 시술로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의 체중 감량보다 이제 체형 관리를 빨리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흡입 같은 걸 막 하면은 체중이 막 10kg, 20kg씩 훅 빠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체형을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도 결국은 또 기승전 운동도 하고 식사를 좀 해줘야지 이게 다이어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반대로 다이어트만 뭐 열심히 한다고 예를 들어 잘 안 빠지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이 옆구리, 뭐 쌀,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부위를 뺄 때는 아무래도 시술을 같이 하시는 것이 단기적으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그 부위에 뭐 지방분해 주사를 놔보고 하는데 사실은 저가 이 접근할 때는 내적인 게 같이 가야 된다고 우리 문원장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대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게 좀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진짜 잘 붓고 이게 잘 순환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순환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사실은 뭐 이 혈관 주사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건강기식품을 같이 좀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맞춤형 프로그램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주사 함께 맞으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흡수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 이제 케어를 함께 하면서 뭐 혈관 청소하는 뭐 주사를 같이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병행을 하셔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 이제 한 사람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주는 거죠. 근데 집중 케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병행을 하는 것이 좀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원장님 프로그램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춤이어야 되니까 전문가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검사를 받아야 이 사람한테 뭘 할 건지 건강하면서 살 뺄 수 있도록 짜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맞는 것이 뭔지 알아려면 검사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겉에서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내가 그걸 정확하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운동을 단순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검사를 받아보고 나는 뭐 이런 원인 때문에 살이 찐다 이런 거 알아내고 그 다음에 뭐 시술을 많이 늘리든지 하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운동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운동. 운동이 하기 싫으면 운동의 양을 줄이고 네. 시술의 양을 늘려서 병행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의 양을 많이 늘리고 시술 양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보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시술할 때 살 뺄 수 있지만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시술 가능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데요. 옥수수 수염차를 먹으면 살이 정말 빠지나요? 그 광고도 있잖아요. V라인 광고. 옥수수 수염차 먹으면 V라인 된다. 그 옥수수 수염 그러면 이제 옥수수 수염차가 옥수수 수염이라는 것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붓기 내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옥수수 네. 수염차가요? 그러니까 V라인이 된다, 뭐 날씬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우리 아기 낳고 엄마들이 산모 때 붓기 뺀다고 호박다렴 먹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먹고 옥수수 차도 먹고 뭐 한의 쪽에서는 몇 가지 이제 혼합해서 내리는 기능을 하는 부분을 쓸 때 옥수수 수염차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기능적으로 이제 먹으면 살이 이것만 먹어서 살이 빠진다가 아니라 이것만 어떻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겠어요. 그쵸. 그거는 소변 배출을 조금 용이하게 해주니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뭐 다른 거를 함께 병행을 해야겠죠. 그럼 혹시 평소에 밥을 먹을 때나 평소 물을 옥수수 수염차로 먹으면 또 효과가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소변 배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배출이 중요하군요. 일단은 그런 의견에 일단은 생각하는 게 일단 저 옥수수 수염차가 그 성분에 대한 것도 물론 뭐 그렇게 고려한 점이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물을 충분히 먹으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서 다른 걸 덜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거지. 조금만 먹어서 빠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자꾸 그러니까 원장님 그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이제 다이어트 뭐 디톡스의 기본은 결국은 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물을 자꾸 먹어서 계속 밑으로 정상적으로 좀 빼주고 다시 또 물 먹어서 또 빼주고 이렇게 원활하게 계속 이렇게 소변을 조금 배출해줘서 희석시키고 또 대청소해주고 이게 사실은 기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것으로 사실 빠진다가 아니라 그걸 계속 먹고 내리고를 물을 통해서 이제 소변을 배출을 충분하게 해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옥수수 수염차를 먹는다고만 살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물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현대인들 보면 한 80, 90% 정도가 탈수증에 빠져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보고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탈수증에 빠지면은 대사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제 소변을 통해서 이제 편하게 일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표현해 주는데 그거를 진짜 의학적으로도 그게 어떤 대사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먹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포만감이 되니까 식사량이 줄어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옥수수 수염차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찾는 것도 좋지만은 아무 물이나 일단 물은 열심히 드시라는 거죠. 아, 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근데 결국은 항상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정말 저희가 항상 흔하게 듣는 잔소리, 물 많이 마셔라, 그다음에 골고루 반찬 가리지 말고 나물, 야채 잘 먹어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다 이 맞네요. 내용이 네. 사실 요것만 잘 지켜도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디톡스랑 탄력, 뭐 이런 정말 전반적인 게 다 개선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되는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돌 때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골고루 먹고 그리고 잘 자고 이렇게 살아라. 그럼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어르신들의 말이 사실은 맞지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데미지들의 어떤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잠 잘 자고 골고루 잘 먹고 또 잠 잘 자고 또 골고루 잘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웃고 스트레스 받는 거 또 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살이 찌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원래 그렇게 했던 사이클대로 정상적으로만 되면 모두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날씬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 때문에 무너진 거를 밸런스를 맞추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루비 씨도 조금 이런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예요. 그쵸? 네, 맞아요. 이렇게 날씬한데? 기본적인 걸 지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고 갑니다. 네, 회사 적응한다고 막 스트레스 아. 받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만 조금 안 덜 받는 받아도 게, 예. 그냥 너무 이제 상사가 스트레스 준다고 해도 제가 그냥 스트레스 아우, 예. 선배님. 아우,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거기서 딱 끝. 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요청하고 그럼 50대 50이잖아요. 그거를 성취하든가 거절당하든가. 근데 말 표현이라도 안 하면 그 50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하게 사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심플하게 살면서 또 정말 환경적으로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가 힘들다 이러면은 혼자서 이것저것 찾아보지 마시고 저희 선생님들 이런 전문가 쌤들한테 가서 네. 정확하게 검사 받고 효율적으로 나를 관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 뷰티 뒷담의 12회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알아갑니다. 네. 정말 저희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네. 질문들이나 편견들 재밌었어요. 예, 정말 기본적인 것만 지켜라. 약간 이런 게 기본에 충실해요. 확 와닿네요. 네, 항상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검사받기.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뷰티 뒷담의 시즌 1이 여기서 끝났는데요. 저희 선생님들 한번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 첫 회 방송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12화가 아, 예. 마쳤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조금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도 이게 시간이 주는 그 선물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화까지 끌고 오면서, 아니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오면서 아, 첫 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12회차까지 오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도 또 배우는 시간이었고, 함께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약간. 편지 쓴 거 약간 읽어주신 느낌? 감동받았어요. 네. 너무 훈훈하네요. 그럼 소통을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제가 복이죠. 아, 저희 보입니다.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은석 원장님도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제 몇 번 오면서 정들만 하니까 끝나네요. 저는 이미 정들었는데. 그렇네요. 예. 하여튼 이런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자꾸 챙겨가면서 서로 건강을 잘 챙기는 그런 이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알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고민을 같이 함께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건강해지고
예뻐지겠다 이런 방향성이 잡히셨을 거예요. 저만 해도 저희 MC들만 해도 정말 생활 습관부터 변화가 되고 있고 와. 유익한 정보였어요. 정말 건강해지고 또 예뻐지고 있다는 소리를 조금 듣거든요. 맞아요. 피드백 네. 너무 훌륭하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뷰티 뒷담화 시청자분들도 한 회 한 회 또 약간 이런 것들 한번 편하게 들으시면은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딱 답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아쉽지만 저희 뷰티 뒷담화 여기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네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